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뉴욕 증시 자체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지금 봐야 될 부분들, FOMC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항상 시작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시작을 했어야 되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 한국 시장 어찌됐든 약보합 정도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등을 하면 어찌됐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장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행스럽게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에 대한 이유들이 경제 기사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헤드라인에 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라는 말이 대부분의 기사에 미국에서도 많이 붙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붙고요. 그래서 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사실 저가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라 그러면 물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는 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가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는 것은 반등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힘은 좀 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닥은 좀 확인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좀 더 단단해지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빅테크,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소비재죠. 소비 지표가 좋아지면서 월마트,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전통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굉장히 강한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지금 자리로 끌어올렸던 이런 종목도 아닌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은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꼭 아니더라도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전일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첫 번째로 맞은 거래일이 어제였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맞게 되는데 어제 반등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우선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외국인의 순매수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또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금융투자가 5천억 샀거든요. 그런데 기관은 4,948억입니다. 보험과 투신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 누적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6천억 원대, 기관이 약 한 5천억 좀 못 미치는 그런 돈을 좀 사면서 그런 자금을 좀 매수를 하면서 개인만 순매도했죠. 코스피가 다시 260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21선까지 끌어올리면서 이평선들 다 넘어 올라왔죠. 이제는 이전 고점을 다시 목표로 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아직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코스피는 좋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요. 개인만 좀 샀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743포인트, 그러니까 75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처럼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하진 못했습니다만 21선이 750포인트 언저리에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돌파를 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코스닥도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라는 부분 보면 우선 삼성전자 많이 샀어요.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 외국인이 6천억 좀 넘게 샀는데요. 삼성전자만 4,94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2,274억 원 순매수했거든요. 어제는 순매수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빼고 살펴보면 운수장비 섹터가 좋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일부 종목들도 순매수가 들어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조선과 그리고 방산입니다. 방산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죠. 계속적으로 방산 순매수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알테오젠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2위 에코프로비엠보다 2배도 넘게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만큼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압도적입니다. 23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0조인데요. 그만큼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데 알테오젠이 어제도 강하게 올랐죠. 어제 12% 올랐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죠. 기술 이전 이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정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거의 알테오젠이 시장을 강하게 들어 올려주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분위기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헬스케어주들이 모두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헬스케어주들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는 알테오젠 12% 상승을 했고 그 전 이틀 동안도 3.88%, 4.53%, 그러니까 사실 3일 동안 합치면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고 어제도 헬스케어의 힘으로 개인들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승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상승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월 하순 정도까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한된 상승세,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만 여기에서 상승을 더 많이 하기에는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뉴스랑 변수에 따라서 여전히 주가의 등락은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들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이런 종목이 아니면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좀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승은 상승인데 제한된 상승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그런 레벨, 이 난이도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을 잘 이슈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해야 될 텐데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이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정말 좋아진 건가? 삼성전자만 좋아진 건가? 반도체 과연 좋아지는 게 맞느냐? HBM인가?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세가 시차를 탄다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잡았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죠. 근데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 IT 기업들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강세,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폭등을 했다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 국내의 이 반도체 기업들, 특히 IT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5.3% 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한국의 IT, 반도체,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반도체가 사실 좀 좋아졌습니다. 25년도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사실 지난달에 반도체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다가 다시 회복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1분기가 저점은 맞는데 2분기부터 그럼 시장 기대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도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올라간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반도체 그러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BM만 했었는데 HBM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는 D램 얘기를 훨씬 많이 했었죠. 반도체는 크게 D램과 낸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비메모리부터 시작을 해서 메모리 안에서 D램과 낸드로 나눌 수 있는데, D램 안에 이제 또 HBM도 나올 수 있는데, 이 D램, 낸드 중에서 항상 핵심은 D램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D램 비중이 더 높았었고, SK 하이닉스도 낸드보다는 D램에 훨씬 더 강점이 높은 그런 회사였는데, 이 낸드가 이제는 포커스를 좀 더 맞춰가는 그런 시장인데요. 재고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낸드 쪽이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고, 샌디스크가 4월 1일부터 낸드 가격을 10%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격이 인상된다. 우선은 3월 말까지 열심히 사놓겠죠.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사놓으면서 낸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해소가 될 것이고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단기 안에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리서치 업체들에서도 보면 낸드 수요 증가 효과를 예상을 한다라는 점, 딥시크로 인해서 낸드에 대한 수요가 훨씬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격 인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러면 같은 제품 팔더라도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수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올려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는 HBM만 거의 눈에 보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아니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다른 기업에 HBM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안 나왔죠. 그런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좀 덜 했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좀 보여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엔비디아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된 부분은 있었죠. 그렇지만 25년도는 물론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이 되면 좋습니다만, 그 효과보다는 25년도는 메모리, D램과 낸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가장 크게는 25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메모리,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안에 D램과 낸드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D램과 낸드의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반도체 업황의 저점입니다. 삼성전자도 1분기가 가장 좀 부진한, 25년도에서 가장 부진한 실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2분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도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바닥권을 좀 다지고 바닥권 5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그런 주가가 이제는 5만 원 중반을 넘어서 삼성전자도 사실 이평선 모두 다 돌파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바닥이라는 판단하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가 살아나려면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IT 기기가 잘 팔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을 살펴볼 때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끌어올려지지는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한령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도 일부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IT 기기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IT 기기에 있어서 물론 기대만큼 중국 경기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이 IT 기기 수혜가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윈도우 10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기들이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기들, 휴대폰도 그렇고요, PC도 그렇고요, 모바일과 PC 모두 다 교체 수요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메모리에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물론 HBM 뉴스 나오면 삼성전자 좋습니다만 메모리는 업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중에서도 D램은 전자기기가 좀 잘 팔린다, 교체가 많이 된다, 이런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뉴스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 시황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련 종목을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해주게 될 텐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도 시황, 3월 시장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1분기 실적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분기, 지난주만 하더라도 2분기부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강했는데요. 이제는 샌디스크가 가격 인상도 발표를 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오늘까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분위기가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같은 종목을 또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사실 비슷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업황 자체에 대한 분위기,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오늘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1분기 저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얘기 드렸어요. 1분기 저점에서 2분기 실적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이번에는 2분기 실적 확실히 올라가고 3분기도 긍정적인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내용은 같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릴 때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삼성전자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뉘앙스가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5.3%나 올랐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사실은 5.3% 올랐어도 가격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봤자 10%도 안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거래량 실리면서 기관들이 다 같이 매수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차트상으로도 좋은 그런 상황이죠. 업황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는 이 1차적으로 목표가 사실 지난 10월, 9월, 10월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주가죠. 6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상무님? 네, 이번에는 조선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선주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주 이제 피크아웃인가? 괜찮은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하면은 나쁜 소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조선주가 사실 좋죠. 조선주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최근 1년 이상 봤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섹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조선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조선주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1개월 2월 14일에서 3월 14일 지난주까지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도 순위 상위 5개 종목 중에 3개를 조선주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주가의 조정이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건 아니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죠. 하나오션이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정도, 그러면서 1위예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4위에 5위인데 3,500억, 3,228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조선주는 좋았죠. 지난해에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 저가 수주 받았던 거 얼추 다 털어냈고 이제는 정상적인 마진을 보여주는 이 고가 선종들 위주로 수주를 받으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테마주로 보여주면 이 트럼프 테마주로 묶이면서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바뀌었죠. 사실 금년에 특히 한 증권사에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좀 받았었고 트럼프 테마주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유기 때문에 매물이 뭐 단기간에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같이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3월달 공매도,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타깃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 좀 나오면서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단기에 좀 많이 올랐죠. 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종목이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사실 단기에 많이 올랐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올랐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샀다. 그러면 좀 따라갔을 때 수익률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단기에 좀 올랐다는 점까지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물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신용 잔고 금액이 지난달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약 한 1,5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1.5% 정도로 다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조선주는 그런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과에 있어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인데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공매도가 3월 말에 재개가 되죠. 일정 부분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공매도 타깃이 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이 섹터가 나올 텐데요. 하나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공매도는 영향이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도리어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면은 다시 한번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대장주죠. HD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다시 한번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3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물론 이전 고점이 37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만 여전히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정 부분 순매도는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잘 사고 있고요. 조선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엔진이 역시 좋습니다. 엔진 그러면 조선 3사 중에선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엔진에 대한 밸류는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고 엔진 마진율 2자릿수입니다. 이런 좋은 점들까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의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31만 5천 원 전일 종가였거든요. 사실 현대중공업 물론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또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나오더라도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목표 주가는 36만 원, 이전 고점 부근이죠. 3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도 IT 종목 중에 좀 골라봤고요. LG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사실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LG전자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섹터가와 종목이 좀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했었고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일정 부분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면서 LG전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고 실적이 좋다라는 점.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4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가전 부문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인도 IPO를 통해서 주주환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가격 굉장히 좀 싸고 실적 좋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LG전자는 적어도 9만 원 이상은 좀 가 있어야지 맞는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정식 상무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만 5천 원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실적,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를 볼 시간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 쪽에서 모닝 뉴스에서도 조선 얘기가 동시에 겹치게 되는데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하락은 기회다라는 그런 관점, 목표가 36만 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LG전자 IT 쪽에서 저평가 상태에다가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 제시합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